모사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모사와 장군을 나눈다고 해도 전략을 짜거나 큰 그림을 짜는 거지. 장군은 뇌가 없어서 뇌의 역할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무장이 쓰는 뇌와 문관이 쓰는 뇌를 다 합쳐가지고 모사라고 했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모사 중에서 경영자 그룹 소하. 네. 그러니까 소하가 오늘날로 치면 행보관처럼 되는 거예요. 군량을 냈다. 네네. 소하 그러면 군량되는 무슨 행정 전문가, 군수 전문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군량을 냈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국정을 운영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지. 정세 분석 다 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유비업에서 코치하는 거. 소하도 가만히 보면 전략 분석하고 이런 거 다 했다. 제일 잘 보여주는 임준, 왕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현의 관리였어요. 군사를 정비하고 이거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일단 네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힘을 키워야 된다. 조조가 어려울 때긴 약할 하지만 때죠. 그래도 판돈을 높여서 스카웃이 되는데 삼국지 아저씨와 함께하는 삼국지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 모사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흔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사하면 그 일은 분명히 배반하고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될지 안 될지를 조언해주는 사람 정도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수준을 훨씬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사하면은 제가 잘 낯익지 않은 이 모사들의 이름까지도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 특히나 뭐 촉하면은 당연히 제갈량, 방통 이러는데 아니야, 법정이 없었으면은 더 위험했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사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도 스트리밍을 직접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삼국지가 이게 소설 때문에 네. 육체만 있는 사람과 머리나 입만 있는 사람으로 둘을 딱 나눠. 네, 맞아요. 맞아요. 전에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예를 들면 소설의 제갈량은 막 매복해라 뭐 이런 작전 지시까지 다 하잖아요. 네. 가다가 뭐 적을 돌려 유임해라. 그럼 관우 장비는 진짜 뭐 뇌가 없냐고. 장비는 좀 내가 없이 많이 묘사가 돼 있긴 하죠. 근데 아무리 뇌가 없어도 매복하고 이런 거는 현장 지휘관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뭐 모사와 장군을 나눈다고 해도 이 작전 짜고 이러는 애들은 사실은 이제 전략을 짜거나 큰 그림을 짜는 거지. 어떻게 싸우면서 여기서 후퇴하고 뭐 보고 그렇죠. 있다가 그만 뒤로 빼. 그걸 현장에 있는 놈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렇죠. 말이 되냐고. 그래서 장군은 뇌가 없어서 뇌의 역할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거기 플러스 머리 갖고 하는 직책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 행정도 해야지, 통치도 해야지, 외교도 해야지, 뭐 국정도 해야지. 이걸 모사라고 다 엎어 놓으니까. 그렇죠. 무슨 모사 그러면 이렇게 혀로 막 이러든가 뭐 그런 것처럼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대로 비교를 하자면 뭐 국방 쪽을 제외하고라도 뭐 내무부, 뭐 재정경제부, 그럼요. 뭐 행정, 여러 가지 부서의 그 장들이나 차관급들, 국장급들, 이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모사라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이 쓰는 뇌와 문관이 쓰는 뇌를 다 합쳐가지고 모사라고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 문관은 또 뇌로 하느냐? 하는 건 혀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 외교하러 가서 이렇게 말빨 싸움해갖고 말이 됩니까 그게? 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분석해서 쟤네가 가진 카드가 뭐다, 우리가 가진 카드가 뭐다, 이거를 알고 이제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 정작 뇌로 하는 일은 모사한테 다 집어넣고 일할 때는 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으로 가버리면 주둥이만 있는 인간과 주먹만 있는 인간으로 조금 나눠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사라는 게 너무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사들 중에 여러 가지, 이 모사에는 사실 이것도 있습니다, 외교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사 중에서 순욱, 제갈량 이런 경영자 그룹, 국정 운영자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 달 동안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삼국지가 너무 비어 있어서 제가 소하, 제갈량, 순욱은 어제 스트리밍을 했어요. 근데 허준 씨가 없이 하니까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재밌게 풀리는데, 그래서, 이걸 안 다치고 넘어가면 무서운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강의처럼 돼버렸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저기 댓글에서 박사님 부드럽게 한다더니 역대로 최고로 어렵습니다. 대학 강의가 돼버렸는데 어제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초한지에서 네. 소화는 많이 아시죠? 유방의 승상이었던 소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오늘날로 치면 행복안처럼 되는 거예요. 아. 불량을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화 그러면 불량되는 무슨 행정 전문가, 군수 전문가처럼 돼 있는 거예요. 보급관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아. 거기서 불량을 냈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국정을 운영했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사 조직에 필요하고 전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지.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너는 몇 쌀 몇 포대 배달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뿐이 아니지.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다 한 건데 네. 전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두드러졌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소화도 가만히 보면 전략 분석하고 이런 거 다 했다. 순욱도 뭐 불량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랬지만 그 양반이 불량되는 사람이냐고. 그렇죠. 실제로 정세 분석 다 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유비 없어서 코치하는 거 작전 코치 말고 이제 관우 장비하는 거 작전 코치하는 거 말고 쟤는 어떻게 할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되니까 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오나라랑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했던 사람이 순욱이에요. 근데 그 잘해. 그래서 조조의 최고 두뇌가 된 거죠. 그러면 순욱만 있냐? 아니죠. 국무총리 있으면 장관이 엄청 있고 많죠, 뭐 조조는. 많죠. 그래서 위나라에서 에이스급은 순욱이고 그 밑에 요런 부류 행정관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난세니까 경영자의 그룹 모사 중에 있는 이 경영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좀 이게 좀 안 유명해서 시청률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임준, 왕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게임으로 이 삼국지를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드라마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문열 삼국지를 옛날에 읽었었고 근데 이 이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임준, 왕착. 임준은 삼국지에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아주 하급으로 나올 거고. 엄준, 주준, 이준은 알아요. 그지? 이준이 저 북쪽에 있던 애가 이준이고. 아 이준이 아닌가? 이가 왕차는 좀 알지 않나? 왕차는 그래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딱히 뭐 떠오르는 거. 뭐 화흠, 유력, 화흠은 알죠? 진림, 다 알죠.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아 근데 왕씨가 너무 많아서 유협진님 말죠. 왕씨 이게 삼국지 보면 진씨, 유씨 요런 쪽이 좀 이렇게 전달이 잘 되고 진짜 들어간 진씨들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 네. 왕씨들이 다 B급같이 보여. 왕평, 왕랑. 왕상, 뭐 왕랑 이래. 왕씨가 왕서방이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오늘은 어제 했던 얘기 연속이지만 불량보급이라는 게 네. 절대 행보관이 아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국정행정관료들 또는 국정경영자 그룹의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못 뜨느냐? 난세라서 못 뜬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소하의 스몰 버전이죠. 순욱의 스몰 버전. 유방의 그 모사했던 소화가요. 네. 유방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인가요? 자네는 몇 명을 운영할 수 있는가? 저는 무제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신. 한신인가요? 한신을 스카우트해서 저기 유방한테 스카우트했다기보다는 제일 크게 될 인물이라고 밀어줬던 사람이 소하죠.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이거 어디서 읽었냐? 난 모르겠네. 근데 그 말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그 말은 진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신이 그 말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했겠어? 유방 성질을 모르지도 않는 사람 최측근 장수가 네. 가서 너랑 나랑 급이 같냐 이런 말인데 했겠어 진짜. 근데 저는 되게 칭찬했거든요. 아들한테. 왜냐면 예를 들면 나는 군사를 몇 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나? 장군께서는 10만 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몇 명이나 운영할 수 있나? 저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다다익선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의 고사가 어디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건 나중에 만들어낸 말 같아. 어느 미친놈이 유방한테 가서 근데 너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겠어. 그리고 나서 그럼 뭐야? 그럼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많이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써라. 뭐 야, 이 사람 멋있는데 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했을 것이 와전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위험해.
어쨌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킥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분들입니다. 임준과 왕랑 얘기, 왕랑이래. 왕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임준은 하남군 사람인데 이 사람도 현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소와 비슷해요. 네. 딱 소아랑 같이 그 급이었는데 이제 동탁의 난이 벌어지고 한나라 때 막 이게 되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반동탁권 일어나고 막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남윤이라는 게 윤이라는 게 요즘으로 도처럼 좀 높은 거고 네. 그 안에 현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윤이 공석인가 막 뭐 도망갔거나 어떻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게 막 우왕좌왕하잖아 지금. 이럴 때 얘가 이제 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하남윤을 대행하는 사람한테 여기 지금 이러이러한데 여기 현이 10개인데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군사를 정비하고 이거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지금 어느 쪽에 붙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네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힘을 키워야 된다. 판돈을 키워야 이게 스카웃이 되지. 그렇지. 그 스카웃이 돼도 높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비하면 이제 병력 백성도 안정되고 군도 모아낼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얘한테 이제 전권을 요즘 말로 하면 사무총장 자리 같은 걸 주고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쫙 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이렇게 천을 정비를 했어요. 이때 조조가 이쪽으로 들어왔어. 네. 조조가 보니까 판돈이 올라간 거 아니야. 조조한테 귀순합시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이제 스카웃을 합니다. 조조가. 네. 그리고 딱 조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은 탁월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조조가 너는 연봉 얼마짜리야 했으면 이거 좀 믿어야 돼. 네. 아주 높게 스카웃을 해요. 오. 물론 조조는 그건 있어요. 자기 처지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요때가 좀 조조가 어려울 때긴 약할 하지만, 때죠. 그래도 판돈을 높여서 스카웃이 되는데 이때는 조조가 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을 아내로 줍니다. 사돈으로 만들어요. 꽤나 파격적인 조건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순욱이 국무총리라면 네. 이 사람은 장관 정도는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임무를 맡기는데 행정을 정리하고 군을 잘 총치해서 병력을 모았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능력 있는 뭐 도지사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중에 둔전을 만들자라고 누가 건의를 하니까 네. 둔전 이 정책 책임자로 임준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무려 100만 석의 군량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둔전부 장관이 됐어요. 오. 관도대전 때 군량 수송을 전적으로 임준이 다 했어요. 오. 그런데 지금 행보관하고 뭐가 다르냐? 그 생산까지 다 이 사람이 한 거야. 그 통치를 하고 그리고 군량을 수송하려니까 게릴라 부대들이 덮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군사적 재능도 필요한 거죠. 그럼 자체 조직으로 그 방위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수레를 뭐 1,000대를 모았대. 그래서 수레를 가운데로 쫙 갖고 양쪽에다 수레로 같이 빈 수레로 방벽을 쌓아서 엄호하면서 갔대는. 그러니까 그 정도 또 동원해서 굴리고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관도대전 때 병기와 식량 수송을 모두 이 사람이 담당했다. 관도대전 하니까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관도대전은 사실은 이 보급 때문에 사실은 그럼. 지게 된 싸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조의 보급은 군량복을 다 해준 거지. 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걸 못 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4년에 죽어요. 병에 걸려서. 좀 일찍 죽었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전시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안 떠오르고 뭐 아. 하우던, 허저 이런 애들 무용담만 막 뜨고 네네네. 곽가 같은 경우는 요즘 말로 하면 뭐 MI6, CIA 국장이니까 확 보고서 써가지고 이번에 얘는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재밌는데 이처럼 뒤에서 일하는 이 요즘 말로 하면 평범한 민정관들은 네네. 뜰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떴는데 끝까지 살았으면 소화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오. 나이 60까지 살았으면 분명히 그 순욱 자리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어. 친척이고 행정 능력 그렇죠.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사 중에서 소화 계열, 순욱 제갈량 계열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삼국지에서도 좀 이 무시를 받는데 네. 요즘 분들도 이게 어떻게 말이 실상을 모르고 단어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단어로 이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갈량 소설에서는 뭐 그냥 모사, 승상. 근데 이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제가 뭐 군지는 못한데
행정 전문가야. 행정 전문. 서류 찍고 뭐 이렇게 도장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댓글들 보면 에이, 행정밖에 못해. 그 구급 공무원 취급을 해. 장관급인 건데 사실은. 저기 제갈량은 장관급보다 훨씬 높죠. 모든 외교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이란 뜻을 요즘 현대식 행정으로 이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맡은 영역이 작아서 그렇지 순욱이나 제갈량 같은 나라 전체 경영자, 이 사람들은 한 지역 도 경영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관료들이 꽤 있고 이런 관료가 어떻게 보면 위나라가 제일 유능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위나라가 버텼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조가 정말 가장 큰 세력이 되는 핵심적인 전투는 관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관도대전이 조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관도대전은 사실은 보급 전쟁에서 조조가 승리를 한 게 된 거였는데 이때 당시 조조군의 보급은 임준이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론은 사람은 명이 길어야 된다. 건강 관리합시다. 근데 말은 맞는 말이야. 오래 사는 사람이. 그래요.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40대에 죽는 사람들은 뭘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왕찬 잘 모르거든요. 저. 왕차는 거의 정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오. 정말 큰 인물 될 것 같은 사람. 그냥 기다려. 싸우다 죽으면 거저 먹을래. 이거의 문제지. 거절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근데 하진 같은 느낌은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